야, 달아. 야,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야, 말도 안 돼. 여러분, 황태국 좋아하시죠? 근데 황태국 집에서 끓여보면 식당처럼 진한 국물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끓여본다고 했는데 1시간, 2시간을 끓여야지만 겨우겨우 그런 뽀얀 국물을 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밍밍하게 끓여가지고 드셨던 적도 한 번쯤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요. 바로 그건 요겁니다. 자, 오늘은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는 것과 똑같은데 단 한 가지만 바꿔가지고 가마솥에서 끓인 것처럼 뽀얗고 진한 사골국물처럼 맛있는 황태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주위 분들도 이렇게 한번 끓여드리고 났더니 와, 박수 치고 쌍따봉 날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술 드시면은 이제는 무조건 이거 끓여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진한 황태국을 집에서 편하게 끓여 보실 수 있는 레시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레시피,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을 하고 요리하실 때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하고 하시는 거 습관 들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황태국입니다. 저압 냄비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할 부분이 갈비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갈비찜을 매주 해먹진 않잖아요. 국이라든지 찌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반 냄비로 끓였을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생각해보니까 황태국이더라고요. 황태국을 사골만큼 진하게 나오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황태를 기름에 달달 볶아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죠. 황태국 처음 할 때는 예전에는 잘 몰랐었을 때는 황태에 물을 충분하게 많이 묻히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물을 묻힐 때는 살짝만 스프레이로 해놔가지고 살짝 하시고 얘가 물을 머금기 전에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꽉 짜진 마세요. 황태를 짜버리면 황태 안에 있던 물도 빠져버리니까 이 정도까지 머금으라고 놔두는 거고 살짝 물을 헹궜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건데 저는 가끔씩 황태 해장국 먹으러 가면은 어떤 집은 그냥 잘 먹히는데 어떤 집은 가시 같은 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시 같은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고르는 게 좋다라는 주의라서 손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가시가 있으면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굳이 먹으면서 가시까지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황태 같은 경우도 강원도 덕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황태가 혹시 좋으니까 제가 강원도 놀러 가면 산맥 넘어가는 길에 덕장에서 다 팔잖아요. 이런 거 보면 뼈가 진짜 두꺼워요. 제거해야 돼. 덕장에서 꼭 사오는데 사자마자 봉투 열어가지고 바로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너무 달라요. 일반 황태랑은. 그래서 저는 덕장에서 판매하는 곳을 아시면 구매하시는 게 좋다. 더 맛있다 훨씬. 중간에 꼭 거슬리는 것들을 이렇게 빼시는 게 좋아요. 뼈가 은근히 있으니까 특히 배 쪽이랑 등 쪽 뼈들은 두꺼워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되도록이면 자를 때도 고기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위질을 할 때도 이 고기 결을 반대로 깬다고 생각하고 자르면 아무리 잘 드는 가위지만 중간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사삭 이렇게. 그때는 거기가 뼈가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돼요. 자르는 것도 결 반대로 잘라주시는 게 좋다. 아이고 여기 너무 많다. 여기는 아예 이 부위가 전체가 다 뼈여가지고 여긴 너무 많은데 뼈가? 지금 보시면 이거 다 뼈예요. 다. 이 부위를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귀찮으면 이제 뼈를 잘라야죠. 저는 황태국에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해서 밥 말아 먹다가 가시 나오면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오늘은 양이 좀 돼요. 이 정도 양이면은 5, 6인분 정도 되죠? 웬만하면은 이거를 손질을 잘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정성이죠. 이런 게 정성. 식당에서는 잘 안 해주지만 집에서 우리끼리 먹을 때는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요리들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요리도 요리지만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해요. 내가 먹는 음식을 햇반을 먹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릇에 덜어 먹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이쁜 접시에 덜어 먹는 거 그게 되게 자존감 올리기에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TV 보지 않고 먹기. 음식 먹을 때만큼은 그냥 음식에 집중하기. 이게 그 철학 쪽에서 보는 자존감 올리는 음식 먹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철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명상 중에 음식을 직접 해 먹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명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 제가 추구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2026년에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채널은 조미료 잘 안 쓰고 건강한 재료를 최대한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 반대의 요리도 조금은 이제 해보려고요. 좀 간편하게만 먹는 거. 나 진짜 건강하게 먹고 오늘은 간단하게 빨리 먹어야 된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올해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가 어렵다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뼈 씹어먹는 거 너무 싫으니까 뼈 씹어먹는 거 이런 게 크게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취향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황태 해체에 들기름을 한 큰술 정도. 지금 사용하는 거는 황태 해체 150g입니다.
손질을 했으니까 좀 줄어들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들기름이 있지만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양식에는 올리브오일이 있죠. 올리브오일도 1대1로 한 큰술 그러면 둘 다 열에 안정성이 좋은 기름들이 들어가면서 잘 볶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림도 좋은데 미림이 없으신 분도 있고 당분이 싫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 있는 거. 소주는 반 스푼 정도만 해가지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황태채를 기름 넣고 볶으면 오히려 기름이 황태채에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면서 황태에서 수용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안 나오게 돼요.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 해가지고 해봤더니 오늘 방법이 나온 건데 황태는 이렇게 절여가지고 놔두시고요. 도마 준비하시고 물을 좀 넣어야죠. 황태국에는 물을 2번에 걸쳐 넣으면 좋은데 첫 번째 넣는 무는 뭉개지라고 아예 넣는 게 좋고, 저번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넣는 무는 살짝 그때 바람에 들어있었죠. 그래도 맛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칼은 알텐바흐 슬라이서로 씁니다. 단단한 거 자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데 보세요, 약간 계란말이 자르듯이 잘리죠. 좋아요. 저번에 당근 자를 때 되게 놀라시더라고 사람들이. 이 무는 육수를 낼 거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자르겠습니다. 나중에 넣었던 무랑 처음에 넣었던 말랑말랑해진 무랑 같이 입에 들어오면서 식감이 2개가 되니까 좋겠죠.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이 맛을 잡아가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다 때려놓고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 들어가야 될 무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넣을 무는 녹색 부분이 달잖아요. 녹색 부분으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쓸 거는 3mm에서 5mm 사이가 좋겠네요. 3mm에서 5mm. 제가 정말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이 홍고추까지 사왔습니다. 황태국 끓인다고. 색깔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내면서 비싼 애들. 좀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청양고추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3개, 홍고추는 얇은 거 2개. 양파는 안 넣습니다. 고추랑 파 자를 때는 이런 슬라이서보다 셰프 나이프가 좋죠. 이렇게 재료에 맞게끔 하시는 것도 팁이다. 내가 장작패로 가야 되는데 도끼 들고 가야지 칼 들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재료에 맞는 칼을 쓰시는 게 훨씬 좋다. 손목에도 물이 덜 가고 약간 뽀대가 나면 좋으니까 얇으면서 사선으로 어슷썰게 하면 좋겠죠. 어슷썰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손 많이 뺐는데 저도 더 길게 썰어보려다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는 어슷썰기가 길게만 한 게 아니라 사선으로만 썰면 어슷썰기구나, 욕심을 버리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 좋아. 마지막으로 국이니까 대파가 좀 들어가야죠. 오늘 굳이 하얀색 부분까지는 필요 없어서 나머지 거 좀 놔두고. 자, 칼질은 다 끝났어요.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칼 안 들었을 때 대파 자르면 항상 울었잖아요. 지금도 안 울잖아요. 칼이 잘 들어야지 대파는 안 맵다. 칼은 사용을 하시고 바로 씻어서 물 빼서 칼집에 꼽아 넣으시고, 도마도 항상 바로 씻어서, 야채 잘랐으니까 물로만 해도 되죠. 세지 않아도 되니까. 엔드그레인 도마는 물기를 항상 잘 빼가지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매번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질리시려나? 근데 이거는 100번 1000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생 같은 경우, 그리고 관리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순간 또 안 하게 돼버려서 이런 것들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5, 6인분 정도 할 거니까 7리터짜리가 좋겠죠. 하나 볶으실 때는 코팅팬이든 코팅팬이 아니든 굽지 않은 스텐이 좋죠. 볶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무라든지 실리콘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황태에 넣으시고요. 중요한 게 우리는 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끓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넣었던 것들도 건더기들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황태가 잠길 듯 말 듯 밥하듯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일반 냄비로 제가 해봤을 때는 처음에 끓여가지고 진액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진액이 나올 때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던데 저압 냄비니까 좀 빨리 되겠죠. 자, 뚜껑 닫고 불 켜시고요. 얘는 어차피 자기가 혼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옆으로 빼둘게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5, 6인분 정도 끓일 때는 7리터 저압 냄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너무 많고 우리 가족이 1, 2인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4리터 냄비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1, 2인 가족들이시면 손님이 집에 찾아오실 일이 없으시면 이런 11리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4리터와 7리터까지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이 3, 4인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림이나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금방 끝내실 수 있고, 국이라든가 찌개는 7리터로 하실 수 있고, 오늘처럼 갈비찜이라든지 닭볶음탕 같은 거 넉넉하게 하실 때는 이런 11리터가 좋으니까 큰 용량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압 냄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더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설명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 마지막 공동구매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해둬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사항인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다시마를 불릴 건데 어차피 이거 끓이면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물량만큼만 불릴 거거든요. 오래 불리면 좋긴 하지만은 자른 다시마 한 5g 정도 될 것 같아요. 5g에서 10g. 찬물을 살짝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조금 부어서 6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담가두면 됩니다. 저압 냄비라서 처음부터 같이 넣어버리면 아마 진액이 나올 거라서 그것보다는 이 정도 온도에서 살짝만 놔둬도 나오니까. 엄청 진한 국물은 어차피 황태에서 나오는 거지 다시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황태가 끓기 전까지 할 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벌써 끓은데? 벌써 끓어버리네. 저압 냄비가 빠르긴 빠르네요. 고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분 끓였나요 지금? 끓인 게? 이렇게 계속 끓여줘야 돼요. 계속. 추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안쪽은 지금 살짝 유리로 보이는데 엄청 끓고 있거든요. 황태국은 뽀글뽀글 끓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황태를 바글바글하게 끓여주는 게 팁입니다. 뽀글뽀글한 것보다 바글바글하게 끓여주는 게 처음에 좀 잘 나와요. 압력이 좀 찼을 때 열어가지고 벌써 뽀얗잖아요. 그죠? 다시 끓이겠습니다. 이쯤에서 처음에 우리가 넣기로 했던 무 있잖아요. 물을 넣으세요. 처음에 국물용으로 쓰기로 했던 물을 다 넣으시고, 다시마 물 해놓은 거 넣으시고, 찬물을 한 300cc 정도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춰줍니다. 무가 다 잠기면 다시 잠궈서, 지금까지 따라오시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다른 분들 레시피도 있을 텐데 뭐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물을 처음과 두 번째 걸 좀 나누는 거, 그게 팁이에요. 지금도 아주 잘 끓고 있습니다. 물을 넣고 끓였을 때는 불을 줄여도 됩니다. 불을 줄여서 뽀글뽀글하게 끓이면 돼요. 어차피 이 유리문으로 좀 보여요. 김이 찼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꺼내줘야겠죠? 할 일을 다 했을 거니까. 다시마를 너무 또 오래 놔두면 진액이 나오니까 씁쓸한 맛이 날 수도 있고. 큰 다시마도 좋은데 이런 잘린 다시마가 좀 더 편해요, 쓰기가. 벌써 진액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넣었던 무가 살큰살큰 하면서 말랑말랑해졌어요. 살짝 좋아졌습니다. 지금 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시면 평상시의 느낌보다는 확실히 진한 애가 나왔을 거거든요. 소금을 안 넣었는데 먹었을 때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갑자기 혀에 무겁게 감칠맛이 딱 남았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팔팔 끓이면서 이제 첫 번째 무는 조금씩 익어갈 거고, 두 번째 좀 두껍게 썰었던 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씹어서 먹는 거니까 약간 식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또 한 500 정도, 총 물은 2리터 정도 들어갈 건데, 일반 냄비로 끓이게 되면은 이 물이 증발이 다 되잖아요. 근데 저압 냄비로 끓이기 때문에 수분이 거의 안 나라고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훨씬 진한 맛이 됩니다. 물만 계속 넣다 보면은 간이 희석이 돼요. 저압 냄비를 끓이면 계속 이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한 국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살짝 간을 할게요. 액젓, 국간장 준비하시고, 액젓은 하나, 둘, 셋. 국간장은 하나. 국간장은 향만 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맛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육수죠. 육수. 고체 육수를 4알 정도 넣어주시고요. 더 진하게 철국이나 해장국처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6개 넣으시면 됩니다. 파 절반. 이런 저압 냄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식감을 내는 거랑 국물 내는 거랑 같이 나누기 때문이잖아요. 이때도 소주를 조금 넣어가지고, 저압 냄비지만 김은 날아갈 거니까 뚜껑 닫고 다시 중강불로 하시면 됩니다. 끓으면 다시 불을 좀 줄이시고, 첫 번째 넣었던 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 무도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 단맛이 나올 때까지는 끓여야 돼요. 황태국을 하려고 또 갔는데 거짓말처럼 두부를 빼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두부를 항상 빼먹고 와요. 근데 이번에 샘플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거
두부인데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일본 두부거든요. 실큰 두부라고. 이 두부는 우유팩처럼 생겨서 실온 보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식단하기에도 되게 편해요. 두부 샐러드 같은 거 드시기에. 이게 50 몇 년 동안 두부만 만든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속을 열어보면 이렇게 두부인데 푸딩 같은 두부가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두부가 아니라 처음에 염분만 좀 따라내고 물로 한번 헹구면, 자 보십시오, 이런 두부가 있어요. 엄청 탱탱해요. 그리고 공기구멍이 그 없잖아요. 물구멍이. 맛은 약간 소금기가 있는 맛이에요. 잘라보겠습니다. 항상 두부 자를 때는 정중앙을 먼저, 두부가 푸딩처럼 정말 밀도가 높거든요. 직사각으로 잘랐고요. 우리가 아는 그 두부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나서 콩의 풍미가 남아있어요. 이제 열어볼게요. 자, 와, 향 미쳤어요. 야, 달아. 먹어봐봐, 달아. 야,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야, 말도 안 돼. 설탕 넣은 것처럼 달아요, 정말. 당분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 야, 너무 달아. 그치? 엄청 달지? 진짜 달아요. 엄청 달지? 와, 여러분. 무를 진짜 2~3시간 우린 것처럼 무의 단맛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끝장난다, 끝장나. 진짜. 간 어때요? 괜찮지? 네, 저는 딱 괜찮은 거 같아요. 후추만 좀 넣으면 되겠지. 매운맛하고. 자, 이제 다 끓였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매운맛을 좀 넣어주면은 지금 단맛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대파 다 넣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계란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계란은 드실 때 조금 덜어내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 다 풀어버리기보다는. 계란을 푸실 분들은 만드시고 나서 홍고추도 넣으시고 끓여 놓으신 다음에 조금 덜어가지고 드실 만큼 양 넣고 계란을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후추 넣고 두부까지 투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간은 다 맞아가지고 더 이상 뭐 손볼 건 없어요. 야,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너무 좋은데? 아, 점심을 그냥 이걸로 먹을 걸 그랬네. 지금 냄새가 국밥집 같아요. 와, 너무 좋은데, 냄새가? 제주도 월동무입니다. 제주도 월동무. 그래서 단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 월동무 인터넷으로 팔거든요. 더 이상 못 먹기 전에 한번 제주도 월동무를 가지고 끓여보세요. 그냥 무 말고. 여러분이 아는 그 단맛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불을 끄시고, 지금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많이는 못 먹는데 그래도 간은 봐야 되니까 우선 황태를 좀 뜨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넣었던 무랑 나중에 넣었던 무랑 같이 공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무, 이 실큰 두부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소금 좀 더 넣어야 돼. 이게 지금은 간이 딱 맞는데 바디가 무거운 무인데 좀 더 넣어야 돼요. 블루베리 소금 2꼬집 반 정도 더 넣을게요. 마지막 간 맞출 때는 이렇게 블루베리 소금 같은 게 좋아요. 일반 소금은 그냥 짜기만 하지만, 구매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소금은 감칠맛이 있는 거라서. 한 꼬집 더.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국물 먹을 때는 한 꼬집 반. 됐어. 안 먹어도 돼요. 이제 알아.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소주를 먹었어야 돼. 소주를 먹었어야 돼, 어제. 황태의 비린 맛도 전혀 하나도 안 나고요.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두부가 탱탱해가지고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피디님, 했습니다. 우리 피디님이 술을 먹을 수 있었어야지 정말 이 진가 나는데. 너무 아깝다, 진짜. 이거 소주 가게예요, 이 말을 못 한다니까. 두부 진짜 맛있어. 두부도 시원하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의 특징은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맛이 난다는 거 진짜 진하지 않아? 엄청 진해.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싶은 느낌이야, 나는. 어차피 두부도 있고. 충분하지. 황태도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밥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아침에 밥 안 먹고 이것만 한 그릇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지? 물을 그러니까 딱 먹어보면은 슥. 씹지 않아도 돼요, 물을. 고추 빼면 유화식이다, 유화식. 와. 야. 야밖에 안 나. 야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여기는 와, 하고 있다니까, 지금. 웃겨요, 웃겨.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와.
둘 다 국물을 좋아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맛은 뭐 맛있겠죠.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잘 끓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냄비를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이어가지고 오늘 또 제 주위 분들이 호강하겠네요. 제 피디님도 싸드려야 되니까. 피디님도 국물 좋아하시는 국물 매니아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맛이잖아요. 아는 맛이지. 그래서 그냥 그 맛을 상상하고 딱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 맛을 만들려면 엄청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치. 엄청 국물 내야 되고 막 해야 되지. 근데 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됐는데 이 맛이 나오니까 그지? 말하는 게 맞는 게 이 정도의 국물을 내려면 진짜 준비를 한 3시간, 4시간 하면서 뭉근하게 끓였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피디님 편집 조금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데 막상 끓인 거는 30분 정도밖에 안 끓였으니까 근데 끓였는데 한 2-3시간 끓인 맛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아, 훌륭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렇게 효자인 저하는비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첫 번째, 황태를 물에 불리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은 볶는 정도가 아니라 코팅만 살짝 해주는 용도라는 거. 세 번째, 물을 처음부터 다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어가면서 진액을 뽑아내는 거.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저압 냄비라든지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꽉꽉 진액을 뽑아낼 수 있는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은 마지막에 맞추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 잘 지키셔도 오늘처럼 뽀얗고 진한 황태국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면서 황태해장국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국물 보셨듯이 맑은 국이 아니죠. 부드럽고 뽀얗고 무 단맛이 안쪽에서 올라오면서 황태의 맛은 또 겉돌지 않고 안에 꽉꽉 배어 있습니다. 한 숟갈 딱 먹으면 처음에는 구수한데 뒤쪽에 단맛이 확 오면서 은근하게 맛을 받쳐주거든요. 이게 저압 냄비를 사용해서 물을 단계별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적인 맛입니다. 로빈의 밥상 식구님들, 이렇게 뽀얀 국물에 정말 정성 들여서 끓인 이런 황태국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유독 이런 국을 끓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거 이겨보겠다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다음날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방에서는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로비나 밥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나가셨는데, 그렇게 주방에 가서 식탁에 딱 보면 뜨끈하게 내어주시던 황태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이런 요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뽀얀 국물을 냈고 맛있는 맛을 내는 게 얼마나 큰 정성과 긴 기다림이 있었는지 이제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흔한 음식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식구님들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건데요. 단순히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리에 담긴 진심과 확실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낸 진짜 비법들을 로빈의 밥상 식구님들에게 과감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과 요리 철학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식구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평소에 못했던 뒷이야기들, 라이브 돌려보기, 그리고 더 자세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영상까지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면서 우리만의 따뜻한 주방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시피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로빈의 밥상 식구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식탁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